있는 전광훈 씨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잇따라 고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한 지난 19일 새벽 112 신고 내용 800여 건을 MBC가 단독 입수해 분석했는데요. 폭동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를 우려하는 신고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폭도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기 9시간 전부터 112에는 폭동의 전조 증상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서부지법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선동 중이라는 신고부터 유튜버가 서부지법을 둘러싼 경찰차 벽을 넘어뜨려 달라고 선동한다는 우려도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8시간쯤 지나 신고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3시 13분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벽을 깨고 있다는 신고를 처음으로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밀어. 이게 혁명이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로 향하자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판사님 찾아 죽인다고 난동을 부린다며 경력 투입을 요청하는 신고도 쏟아졌습니다. 7층 판사실 난동 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해온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건물 안으로 던지고 사라집니다. 비슷한 시각 112에도 여자가 젊은 애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키고 있다는 등 법원 방화 시도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에서 촬영한 MBC 기자들 잡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건물로 올라갔다. 기자 메모리카드 뺏으려고 한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등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폭도들의 행적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앞서 당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 100여 명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은 경찰은 112 신고 내역과 당일 현장 영상 등을 바탕으로 폭도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진압 직전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체포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18살 남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밀어. 자, 경찰들 19일 새벽 폭도들은 먼저 유리창을 깨고 법원 당직실로 들어간 뒤 정문을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경찰 추산 100여 명. 이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방송 등 현장 영상을 토대로 달아난 폭도들 대부분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슬쩍 빠져나간 수십 명이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가담 정도에 따라 차례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폭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난입 직후 CCTV 저장 장치부터 물을 부어 망가뜨리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7층 영장 전담판사 집무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폭도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해 들여다본 걸로 확인됐는데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석한 경위는 물론 폭동 전후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뒤 달아났던 18살 남성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방화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법원 주변에서 MBC 등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같은 교회 또 다른 전도사가 폭동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자며 인파를 선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동의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씨를 본격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씨 관련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폭동 당일 전 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한 남성이 격렬하게 선동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지지하면 같이 싸우라고. 때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자살했다고 죽여버릴 놈들의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어요. 경찰에 맞서 싸우자고 외치는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입니다. 최근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윤 씨는 별도 조직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순국 결사대 들어놓기죠.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선동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국경에 그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군대 계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99명 작전권에 의해서 미군에 의한 그런 계엄이 펼쳐져야 된다. 판사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이형석 씨도 3년 전 임명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입니다. 몇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명령이 있는데요.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를 맞아 뒤지던 간다고. 전광훈 씨의 열렬한 추종자인 전도사들이 폭동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배후에 전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선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과격한 언급이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 한다, 주여. 폭동 당일 전 씨는 서부지법에 집결해 대통령을 찾아오자며 시위대를 부추겼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경찰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 씨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최근에 서부지법 난동을 벌인 일당들에 대해서 경찰이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서 전광훈이 선동했는지 여부를 수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선동 혐의로 수사를 착수를 했네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서울 서부지법 폭력 집단 난동 사건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이 되었고, 이거를 병합해서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24일 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난동을 유발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행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난 후 이날 귀국한 전 목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질문했는데,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둬서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이 씨는 전날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전광훈이 나오네요. 자, 우리는 이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광훈이 이미 서부지법을 이 폭난동을 벌이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도 물론 찾겠지만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계속 해왔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때부터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법이 약하게, 처벌이 약하게, 뭐 조금 이 감옥에 있다가 좀 얼마 뒤에 이렇게 풀려나는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 집회에 대해서 이제 난동을 피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자체가 또 공권력에 대해서 명도 집행 그런 거를 국가나 시에서 하려고 해도 온갖 불법 내란 선전선동으로 막 불도 지르고 뭐 이렇게 강렬하게 대응을 하면서 교회 자체가 이 정광훈 목사의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강하게 거세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국가에서 뭐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정광훈 이 목사답지 않은 이 정광훈이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지시를 하니까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이 정광훈을 따르는 집회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게 해도 국가에서 공권력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법원에서도 다 정광훈을 봐주는구나. 뭐 뒷배 세력이 있구나. 예, 법원들을 판사들이나 경찰들이 정광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광훈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줄을 모르고 집회에서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들을 보면은 정말 법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공권력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기독교에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스러운 말들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라 있다고 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헌법 위에서 헌법 필요 없다. 헌법 기관 필요 없다. 그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데모하고 무작정 까여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는 정말 이 국가가 5.18이라든가 4.19 때처럼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죠. 그럴 때는 국민 저항권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잡는 이 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거, 또 공수처를 통해서 또 체포한 거, 이 모든 공수처와 경찰, 뭐 검찰들이 움직여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 헌법기관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운운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깽판 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조폭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서부지방법원도, 조폭들도 국가 공공기관이 무섭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선고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고 선고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법원을 공격한다, 법원을 습격한다, 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뭡니까? 기독교에서도 하나님도 안 무서워. 하나님도 자기 발밑에 있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자는 웃긴 뭐라고 했냐면 여자 성도가 자기 목사
자기 앞에서 빤스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 진짜 성도가 아니다. 자기 앞에서 빤스를 내려야 진짜 성도라고, 이런 입에 담지 못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놈은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로가 비참하게 죽을 인간이에요.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막말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아무리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저주 받는다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여기 보면은 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여기 3계명으로 딱 나와 있어요. 개신교와 유대교에 사용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기독교에서 망령되다는 뜻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재반 언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성모독적인.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음행, 헛된 맹세, 사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게 망령된 행실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정광훈이가 굉장히 망령된 말들을 하고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망령된 행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며 복을 상실하게 되고 죄를 얻게 되며 심판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한 가지 의미를 봐도, 기독교적으로 봐도 이 자가 이야기하는 맨날 보면 집회 때 무슨 헌금 걷고 막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온갖 거짓과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이 자는 정말 이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이번에 서부지법 습격을 하는데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서 우리가 가면은 대통령을 빼내올 수 있다. 어떻게 빼내옵니까? 법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빼내오려면 뭐예요? 습격해가지고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와 있는 이번에 이영석 전도사인가? 그 사람하고 또 10대 그런 애들이 다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를 차은경 판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림빵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려고 하는 돌림빵이라는 거는 이게 막 조리돌림을 하는 거죠. 그 판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번 기자들 폭행하고 막 이렇게 조리돌림하면서 폭행하는 것처럼 면박을 주고 판사의 예를 들어 판사가 여자니까요. 여자 판사 같으면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옷도 찢고 온갖 모멸감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판사의 권위와 여기에 이걸 무시하는 이런 짓거리를 할 거예요, 분명히. 또 이것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려고 하지 않았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또 발뺌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정말 극우 유튜버들하고 함께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에서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행태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기획됐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뭐 문재인 정권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입만 열면 이자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전선동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동안의 법원과 경찰과 검찰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사라고 그런지 많이 봐줬기 때문에 이 불행의 씨앗을 불씨를 안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 집행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 결과 검찰의 뒤통수를 치고 경찰의 뒤통수를 치고 사법부 판사들의 뒤통수를 쳐서 서부지법을 이 지방법원을 공격하고 기물을 파쇄하고 기물을 부수고 또 방화를 저지르려고 하고 판사를 잡아서 돌리려고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구타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악랄한 짓거리들을 해내는 게 얘네들입니다. 이 정광훈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과 법원이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약하게 처벌하고 뭐 엄청 세게 처벌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다들 훈방 조치하거나 뭐 정상 참작이니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적당히 봐주고 몇 명만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앞으로 더 큰 폭력 사건이 서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과 또 어느 법원 판사들도 헌재까지도 심지어 이제는 헌재까지 감싸고 헌재까지 삥 둘러싸면서 헌재 심판위원들을 헌재 재판위원들을 협박하고 지들 입맛대로 이 판사들을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적당히 넘어가면은 이 수년 전에 그때 강하게 이 정광훈에 대해서 강하게 몇 년 동안 이 법을 집행을 하고 감방에 가두고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면은 감히 이렇게 나와서 선전선동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애들 꼬드겨 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하지 못하죠. 근데 이번 특임 전도사 뭡니까? 뭐 성경 공부하면 준다. 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면은 그냥 주는 뭐 다 주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물타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뭡니까? 특임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임명한 전도사 뭐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 이 정광훈의 뜻에 충성하고 정광훈이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임명을 하는 특임 전도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영석이라든가 그 10대 그 투블럭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행태에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천만한 거죠. 그래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광훈을 이번에 내란 선동의 내란 선동의 수괴혐으로 긴급 체포를 해야 돼요. 이 정광훈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뭐 목사라는 이유로 적당히 직접적인 뭐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봐주기식으로 가다가는 이 뿌리를 뽑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이영석이나 투블럭 같은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준동하고 이 정광훈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광훈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은 이 구구파들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법원을 똑같이 습격하고 아니 우리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그러면은 폭력 행사를 하고 우리도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광훈도 봐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좌파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은 그때는 강력하게 처벌할 겁니까?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법원과 공기관에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더 큰 혼란이 있고 내전 상황에 이른다. 서로 이제 총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논리와 이성과 대화와 타협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맨날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되고 이 새끼들은 이놈들은 맨날 나쁜 짓을 해도 폭력을 행해도 저렇게 그냥 다 덮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왜 좌파 쪽에만, 왜 우리만 민주 촛불 시민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엄청나게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주가 조작이니 학력 조작이니 또 최상병 그 사건이라든지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 또 정치 선거 조작, 이런 것들, 정치 개입, 이런 것들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재명하고 김혜경 여사는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게 마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정과 맷범이니 하면서, 왜 유독 민주당과 야당 쪽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의 잣대를 대면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그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민심의 분노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제2, 제3의 광주 사태 또가 전국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때는 이런 놈들을 잡아 서로 죽이는 이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게 없어요. 경찰, 검찰, 군대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전국의 조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서로 싸울 수 있는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만 있는 게 아니고, 야당 쪽의 성향을 가진 야당 출신의 인사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꼴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적으로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이 경찰로 무지막지한 통치를 할 때도 그 일본의 폭정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들이 독립군을 형성하고 3.1 독립운동을 이뤘고, 김좌진 장군이나 아니면 뭐 윤봉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이런 요원들을 암살하는 일들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과 검찰이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윤석열 풀어주고 이제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같은 놈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자체적인 내부적인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계엄에 동조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계엄에 실패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를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계엄을 선포를 할 겁니다. 윤석열이 같은 것은.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또 수방사 장태환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반대를 제동을 걸 거고, 그때는 이제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네, 그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그런 정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당하지 않죠. 정말 뭐라도 들고 가서 이런 놈들 잡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요. 예,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조폭들도 자기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이런 놈 가만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서로 막 서로 자다가 병영 내부에서 수류탄 까고 이 말도 안 되는 놈들 잡아 죽일 수도 총기 난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그때 되면은 경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놈들이 정말 오판하고 있는 거는 지들이 폭력 행사를 행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폭력 행사가 행하는 대로 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은 헌법을 무시하고 발동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오히려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당과 민주당과 야당에 몰아준 그 국민 대다수의 이 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놈들은 이거를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평화적인 시위의 집회자로 우리가 뭐 바보 병신인 줄 아나 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 꼬부랭이들 나와서 행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참을 만큼 참고 있는데 그게 폭발하게 되면은 어떤 분노가 표출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구급파들만 이렇게 싸울 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평화적으로 잠잠하게 있지만은 이런 불법적인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은 참았던 많은 그 민주 인사들, 참았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가지고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폭력과 이런 난동으로 결코 나라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 헌법기관, 국회, 선관위, 법원, 이제 법원까지 침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 세력들이. 이제는 검찰과 경찰과 어떤 법원도 습격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이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을 해서 결코 이런 무법천지의 세계로 만드는 이런 정광훈이 같은 세력 극우파 유튜버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최소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이자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잡아야 돼요. 최소 10년 이상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를 잘못할 때 이 분명히 서부지법을 공격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전이 되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공권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시그널을 줄 때 이자들은 앞으로 이 서부지법보다 더한 테러와 난동을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서부지법을 난동을 습격을 하고 난동을 피울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이자들은 이거를 해낸 거예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 백주 대낮에 평화로운 시기에 왜 계엄령을 선포했나? 이 윤석열이 같은 놈은 충분히 그런 것을 하고도 남을 놈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서 김용현이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면은 이놈은 지금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약자인 것처럼 약해 보이지만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이놈은 몇 달 사이 안에 다시 제2의 계엄령을 그때는 강력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전보다 지금 이것에 한 5배, 10배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총칼로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하면은 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우리나라가? 피비린 나라는 내전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 군대 그런 계엄군을 동원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잡아가면은 그러면 힘없는 국민들은 당해야 되나요? 그때는 제2, 제3의 광주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광주와 전주와 전국에서도
네, 심지어 대구나 부산 쪽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예, 북한군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일본이 그 사이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사법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법원은 이 정광훈이를 내란 선전선동 수괴로 잡고 그 밑에 이번에 난동을 피우는데 앞장섰던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법원을 들어가서 기물을 파괴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그 건물 안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법원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가담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풀어주지 말고 다 잡아서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법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미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윤상현이 그 강남경찰서장에다 전화해가지고 뭐 선처를 받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놈도 내란의 공범입니다. 윤상현이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장이 그 사람들을 풀어준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난동을 벌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정광훈이 내란 선전선동 수괴로 그리고 이번에 내란 폭동을 주도한 뭐 이모 전도사라든가 투블럭이나 그런 놈들 전체적으로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선전선동으로 조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 최소 10년 이상 10년이든 15년이든 무기징역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 판사님들 그리고 검사들, 기소하는 검사들 그리고 수사하는 경찰들은 정말 적당히 봐주기식으로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제2, 제3의 준동과 폭력 사태를 막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